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이 먼저 올라왔는데 한번 좀 읽어보고 할게요. 위메이드 이야기를 하셔서 과거 리니지 시절에 아덴이 현금화가 가능했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NPC라고 하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네. 저도 한번 읽어보면서 위메이드 이야기를 하셔서 궁금한데 과거 리니지 시절에 아덴은 현금화가 가능했습니다. 리니지 게임 내에서도 아덴 소비가 엄청 많았죠. 사냥을 통해서 아덴이 공급되더라도 NPC라고 하는 상점에 들어가는 아덴 양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게임 내 인플레이션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덴이 꾸준히 유지됐죠. 흑철이 공급만 되고 수요가 없다고 한다면 공급되는 흑철만 있다면 도대체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네요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 문제는 역시나 게임이 재밌어야 된다라는 귀결로 될 거고 오늘의 결론도 그렇게 갈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 얘기해 주신 부분은 굉장히 그 다양한 부분과 얽혀 있어서 거의 1시간 정도는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 네. 제가 이전에 내가 이거 한 적이 있나 없나 모르겠네. 이 얘기를 담배 피면서 저한테 해주셨어요. 아, 그랬나요? 네, 그때 이 이야기를 거의 진짜 1시간 정도에 걸쳐서 담배 피고 그다음에 그 사무실까지 와서 그 얘기를 해주셨었고. 그러니까 이게 네. 그 게임 내 아이템을 현금화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 기반적인 측면이 하나 있고, 네. 그리고 그 현금화된 그 아이템, 현금화할 수 있는 그 아이템과 현금 가격의 어떤 그 문제, 거기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그리고 이거를 현금화를 할 수 있게 됐을 때 사람들의 태도의 변화. 예를 들어서 워크래프트 3 같은 경우는 아이템을 팔 수 있는 거래소를 만들었다가 사람들이 게임을 안 하고 네. 와서 딱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막 해킹 공격이 막 전 세계에서 막 들어오고. 네네. 돈이 되니까. 네네. 막 그거 좀 해킹 좀 당하고 애들 털리고 블리자드에다 항의 메일 보내면은 네네. 아, 그럼 해킹인 것 같으니까 새로 살려드릴게요 했더니 걔가 사실은 그 해킹 안 당했는데 네. 그래서 이런 막 아이템 복제 문제 뭐 네네. 이런 것도 좀 생기고 했어가지고 이 문제는 오늘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내용이 좀 길 것 같아요. 위메이드가 4분기 실적이 어마어마했어요. 진짜 어마어마. 매출액이 3,500억에 전분기 대비, 전년동기 아니고 전분기 대비 456%. 영업이익이 2,500억. 네네. 전분기 대비 1,300%. 당기 순이익이 4,000억. 와, 푸피디 우리도 당기 순이익 40만 원이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2,270%가 늘어났습니다. 엄청난 실적을 기록했는데, 근데 실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거는 이제 코인 판 거예요. 네. 여기가 뭐 그때 5천만 개인가 뭐 팔아가지고 말 엄청 많았어요. 네네. 뭐 리믹스 폭락하고 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뭐 그렇죠. 많이 했는데 위믹스 유동화 매출이 한 2,200억 정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코인 매출이 이 정도니까 네네. 영업이익은 얼마를 뺄까요? 한 10만 원 뺄까요? 다 영업이익으로 잡혀야 되는 거? 그러니까 비용 나갈 게 뭐가 있냐는 거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익이 됐고요. 그래서 코인 판 돈을 제외를 하면 매출액은 1,200억, 영업이익은 285억 원 수준입니다. 그걸로 하면은 성장률이 얼마나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지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위메이드 입장에서는 우리 원래 적자 회사였다. 네네. 적자 회사 흑자 전환해가지고 285억 원 벌면 잘한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285억 번 거까지는 네네. 그 이거는 자기네가 게임으로 번 거니까. 그렇죠. 네. 이건 지속 가능하죠. 근데 적자에서 흑자 전환했으니까 우리는 잘한 거 아니냐. 네네. 라고 얘기하는데 위메이드 주가가 얼마가 올랐는지를 아시는 분이라면 고작 285억 원 가지고 흑자 전환했다라고 기뻐하라고 지금 주주들에게 그걸 기뻐하라는 거냐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근데 위메이드 입장은 그렇죠. 누가 살했냐? 그렇죠. 누가 주가 올리라 그랬냐? 우리는 우리 길을 가고 있고 우리는 영업 실적적으로도 충분히 개선되고 있다. 시장에서 주가가 그렇게 높은 거를 왜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 네. 이게 되게 묘한 태도예요.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니 예를 들어서 테마주에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뭐 테마주에서 주가가 막 정치 테마주로 막 올라갔다 빠져. 네네. 근데 기업한테 가서 뭐라 해? 네. 그럼 아니 저희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저희 윤석열 테마주 아니고 이재명 테마주 아닙니다. 네네. 그래도 얘기를 하는데도 뭐 올라가고 자기들끼리 사고 팔아서 올린 걸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네네.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지난해 말부터 지난해 한 하반기를 뜨겁게 달갔던 NFT 메타버스로 인해서 굉장히 과대평가됐던 주식들이 지금 뭔가 실적이 나왔을 때, 근데 사실 이거를 기업이 부추긴 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게 그때 당시에 뭐 메타버스니 NFT니 뭐 이러니 블록체인 발표는 얘기하면서 본인들이 한 거죠. 계속 발표를 해서 그 펌핑을 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네. 네. 근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실망한 측면이 있고, 또 이 나와 있던 매출, 그러니까 코인 매출 빼고 네네. 를 제외하더라도 증권가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하회를 했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메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죠. 우리는 가이던스를 준 적이 없다. 그렇죠. 왜 지들이 그렇게 전망을 해놓고 왜 우리 보고 어닝 쇼크라 그러냐.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그 IR을 접하는 네. 그 성숙도. 네네. 기업의 자세를. 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련돼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주주나 시장이 그 회사와 별도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시한다거나 그런 거는 일종의 그 주주나 시장에 대한 일종의 예의예요. 맞아요. 네. 그냥 이 정도로 해서 뭐 크게 오버슈팅 되지 않도록 좀 관리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네. 뭐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작은 회사가 커질 때 겪는 일 중에 하나예요. 네네. 뭐 처음 상장을 했는데 갑자기 난데없는 주주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막 시비를 걸고 네. 너 주식 몇 주 있는데 이런 얘기 또 나오게 되거든요. 막 네네. 열받으니까. 야, 나 50% 있는 사람이야. 너 지금 뭐 0.001 가지고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네네. 뭐 이런 태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자본시장에서 성숙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게 본인들한테도 별로 이득이 안 돼요. 그냥 그 싸움을 견뎌내는 거, 뭐 정치인들이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받을 때 네. 어느 정도는 이거를 좀 수용하는 그쵸.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맞다 틀리다를 따지는 것보다는 그 시장의 기대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이고 뭐 이런 소통하는 자세들이 그런 데서 나와요. 물론 그쵸. 위네이드가 소통을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정말 긴 시간 동안 네네. 그 뭐 IR을 하면서 네.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많이 해줬고 자신들의 비전을 장기적으로 봐달라고 하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니까 KT 리포트도 별로 안 나왔더라고요. 네네. 좀 실적 안 좋을 때 내게 좀 부담스러워. 어. 근데 김하정 KTB 애널리스트가 2022년 매출 미르포의 2022년 매출이 부진할 걸로 보이고 신규 유저 유입이 조금 떨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제 하한가 오늘은 몇 프로 빠졌나? 결국 하한가 기록했군요. 아. 그리고서 여기서 그 IR을 하면서 그 대표가 이것도 참 어려워. 우리도 네. 이제 시청자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네. 대표님이라 그러면 또 님이라 그런다고 뭐라 그러고 대표라 그러면 또 반말한다고 뭐라 그쵸. 그러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어려운데 뭐 특별한 의미 없이 그냥 대표님으로 하겠습니다. 네. 위믹스 가격이 오를 때마다 발행 물량을 소각을 해서 위믹스 생태계 성장에 힘을 보태겠다. 네. 그러니까 위믹스 가격이 떨어지는 거를 좀 자기가 방어를 한번 해보겠다. 네네. 왜 떨어졌는데? 그래서 떨어졌는데. 본인이 팔아서 떨어졌는데. 근데 어쨌든 방어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믹스 가격이 $200에 도달할 때까지 $10 상승할 때마다 1%씩 소각해서 전체 20%를 소각하겠다고 밝혔고 발표 이후에 위믹스 가격이 17% 잠깐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근데 참 코인 시장의 호재는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더라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여기서 그 위믹스에 대한 애정을 표현을 했어요. 장영국 대표님이 그 위믹스는 위메이드의 전부다.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나는 월급을 위믹스로 받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물론 이 세계에는 또 다른 논리가 네. 있기 때문에 좀 그거는 좀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물량이 한 10억 개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1억 5천만 개 정도가 시장에 유통이 됐습니다. 네네. 그러면 한 15% 정도. 그렇죠. 85%는 위메이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매각, 소각이라는 방식이 이게 참 애매한 게 우리가 주식을 소각을 할 때는 전체 지분에서 소각하는 것만큼
한 주에 해당하는 주당 순이익이나 주당 순자산이 올라가요. 그렇죠. 네, 그렇죠. 주식의 가치가 네, 올라간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근데 코인은 이걸 소각한다고 해서 코인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처음부터 가치가 없으니까. 그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일본 이상한 거고. 네네, 그럼 좀 더 이렇게 제가 넓게 네, 해석을 좀 해주고 싶어요. 저는 네네. 이쪽을 되게 너무 이해하고 싶어서. 네, 그럼 유통 물량이 줄어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주식을 소각을 하게 되면은 유통 물량이 줄어들면서 살려는 사람들은 그대로인데 팔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그렇죠. 올라가는 그 그건 효과가 있어요. 논리적으로는 맞죠. 네, 네. 근데 지금 위믹스 같은 경우에 소각을 하는 거는 지금 15% 정도가 나와 있고 85%가 지금 잠겨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잠겨 있는 물량을 소각을 한다 한들 네, 유통 물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아까 그 주식 소각하는 논리로 유통 물량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소각한다라고 네, 하려면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물량을 사서 소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자기가 시장에 푼 적도 없는 물량을 소각을 한다. 그러면 물량도 줄어드는 게 없어요. 없네요. 근데 이게 왜 부양책이지? 네, 라는 부분을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네요. 그리고 심지어 위메이드는 이전에 시장의 유통 물량을 매월 평균 1,100만 개씩 늘린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네, 이게 1,100만 개를 유통을 시킨다는 얘기는 판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소각을 소각을 한다? 한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 가격이 괜찮으면 그 유통 팔고 잠깐만. 가격이 빠지면 내가 소각이라는 방식으로 이게 부양책인지는 모르겠으나 네네. 부양책이라고 하니까 부양책이라고 하면 일종의 시세 조정을 해주겠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세 조정을 해서 가격을 올리고 자기는 매달 1,100만 개씩 팔겠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게 저는 그분이 나쁜 의도가 있는 사람이라고 1도 생각하지 않아요. 네네. 근데 난 이 논리가 잘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왜 좋은 의도로 부양을 한다 그러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지? 그치. 네. 그래서 이거를 그쪽 업계 분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뭐래요? 생각의 차이가 좀 있는데 아예 버려지는 코인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네. 그냥 재단을 만들고 갖다 팔고서 재단이 관리 안 하고 튀어버리는 거예요. 네네. 거의 스캠에 가까운 그런 일이죠. 음. 근데 그래도 많이 들고 있는 재단에서 네. 이거를 소각이라는 방식으로 부양을 하려고 한다라는 네. 거는 관리되고 있다라는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코인은 그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호재다. 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산이라는 거 되게 추상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산이라는 게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자산을 거래하고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야지 네. 자산 가치가 보존이 되잖아요. 돈도 마찬가지인 거고 뭐 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근데 신뢰가 없는 암호화폐와 우리는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으니 신뢰가 있는 암호화폐입니다 정도의 시그널이다. 요 정도까지는 맞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는 건데, 네.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그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탈중앙화를 표방을 하는 건데, 그럼 관리하면 안 되잖아. 그리고 관리라는 얘기도 주식시장에서는 이게 시세 조정으로 그쵸? 이렇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어우, 어쨌든 되게 어렵다, 이런 이거. 상황이 있고, 와. 또 하나는 이 1,100만 개씩 판다라는 개념을 우리 입장에서는 돈을 현금화를 하는 거잖아요. 판다. 그쵸. 내가 들고 있는 걸 파는 거니까. 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네. 이 코인의 생태계, 위믹스의 사용이 뭐 위믹스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네. 이 코인의 사용을 많이 할 수 있게 돼야 네. 이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뭐 게임을 얻든 엔터를 얻든 제휴를 하든 뭐 이렇게 뭔가 서비스를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코인을 판다. 잠깐만. 이렇게 도는 것 같지, 왜 얘기가? 그러니까 코인을 팔아서 그 돈으로 투자를 하고 네. 그거를 가지고 새로운 게임을 런칭해서 올려서 위믹스의 사용처를 늘리겠다. 네네. 네. 이해가 갑니까? 맞는 말 같은데요? 보통은 그렇게 하려면 네. 이렇게
자기 돈으로 하죠. 네.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하거나 네. 아니면 이른바 주식시장에는 증자라는 게 있죠. 네네. 그렇죠. 투자자의 돈을 받아오거나 네. 아니면 그 은행을 가면 대출을 해줍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 그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그 생태계를 키우는 그렇죠. 게 보통인데 근데 이거는 뭐죠? 여기는 그냥 무형으로 만들어진 네. 코인을 갖다 팔아서 네. 그 돈을 가지고 생태계를 건실하게 하겠다. 뭔가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것 같으면서 안 되는 거 이상하죠. 네네. 네.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저는 아이러니하게 느끼는 게 제가 해외 사례를 다 보진 않았는데 네네. 이렇게 재단에서 이렇게 갖다 팔아가지고 뭘 하는 경우가 있나 저는 못 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생태계를 하기 위해서 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재단에서 코인을 갖다 시장에다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걸 하는 경우를 거의 못 봤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많이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인 생태계의 산업을 육성을 해서 네. 우리나라가 그 전 세계 최강의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네. 이 방식이 필요하다. 저는 사실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다는 건 알겠어요. 네네.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쭉쭉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카카오 게임즈가 네. 또 그 밑에 프렌치 게임즈라고 있어요. 거기가 이제 보라코인. 보라코인이 지금 코인 시장에서 제일 핫한 코인인데 아까 이거를 여러 군데가 활용을 해야 가치가 올라간다고 네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 보라 연합체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 카카오 엔터와 네. 샌드박스 네트워크 아세요? 도띠, 뭐 유병재, 뭐 주호민 뭐 이런 분들 네네. 계신 그러니까 발칙한 경제가 한참 따라가야 될 그래요? 유명 유튜버들이 속해 있는 MCN이에요. 네네네. 우리는 8만. 거기는 막 700만. 700. 네, 그런 데입니다. 네. 그리고 뭐 위메이드, 네오위즈, 엑셀 게임즈 이런 데들이 엔터 3사 게임 9개사가 참여를 해서 보라 코인을 통해서 거기를 활용할 수 있게. 네. 그러면 용처가 더 많아지죠. 그런 보라 네트워크를 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프렌치 게임즈가 P2E 게임으로 골프를 먼저 2분기에 출시를 하고 근데 여기서 사람들은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 굉장히 핫한 네네. 매출 많은 게임이고요. 엑셀 게임즈의 아케이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유명한 게임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보라 생태계가 훨씬 더 강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또 위메이드가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보라하고 위믹스하고 뭐 상호 교환을 하면서 우리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네네.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저는 또 이 얘기가 좀 이상한 게 네. 저런 얘기를 해요. 인플레이션율을 높인다. 이게 말이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라코인 관련해서 한 얘기인데 네. 인플레이션율을 높인다는 얘기가 뭐죠? 인플레이션율 물가를 올린다. 그러니까 물가를 올리는 거는 그냥 인플레이션 상승인 거고. 근데 인플레이션율을 올린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을 올리려면 그러니까 물가를 올리려면 중앙은행에서 뭘 해야 되죠? 돈을 풀어야죠. 그러니까 통화를 확 풀어서 통화 가치가 떨어져야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보라가 12억 개로 발행량이 한정이 돼 있는데 네. 인플레이션율을 높이겠다. 그러면 뭐 늘리겠다는 거예요, 더? 그럼 늘리겠다란 말인즉슨 네. 갖다 팔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얘기를 또 하네요. 여기서. 이것도 코인을 팔아서 돈을 또 조달을 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논리입니다. 조달해서 보라 네트워크의 뭐 파트너십이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목적이 뭐예요? 인플레이션율을 높이겠다.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돈 벌겠다? 그러니까 투자 비용 마련하겠다? 응. 근데 딱 뭐 소비자나 아니면 시장에서 들었을 때 인플레이션 율 높이는 그냥 투자하겠다.
아니죠. 아니, 뭔가 코인 이상한- 팔겠다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 코인 팔아서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코인 팔아서 투자를 하겠다는 네네. 건데 이 말이 그러니까 왜 그 굳이 동- 아니, 인플레이션? 그 동네에서는 그렇게 통용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을 올린다 그러면 뭔가 말이 좀 어렵잖아요. 네네.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이제 발행량 12억 개로 한정돼 있던 거 리미트 풀어가지고 코인 팔겠다는 얘기거든요. 네네네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돈 땡기겠다는 네네.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그렇게 너무 당당하고 멋있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음. 근데 나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그 코인 팔겠다는 얘기를 왜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지? 거기에 놓은 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네네네. 코인 팔아서 생태계를 좀 더 구축하겠다. 어쨌든 그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 안에서 게임을 여러 군데가 이 보라코인을 여러 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여기에 뭐 저 게임도 하고 뭐 네네. 그림 만화도 보고 할 수 있으면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니냐.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돈으로 하면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카카오 엔터에서 쓸 수 있고 그렇죠. 그 카카오 게임에도 쓸 수 있고. 네네. 근데 이게 코인이 여러 개 이거 코인 다르고 이거 코인 다르고 이거 코인 다르면 이거 코인 교환하고 여기 수수료 들어가고 그러면 복잡하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걸 연합체를 만들어가지고 다양한 그 사용처에서 이 코인을 살 수 있는 연합체를 만들면 보라코인의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네네. 얘기인데 네. 그럼 여러 군데 쓸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 원이라고. 그렇죠. 달러도 있고. 원은 원이고. 엔터에서도 쓸 수 네. 있고 다 쓸 수 네.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그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네. 그리고 이게 국내에서 굉장히 유독 이거 많이 하는데 네. 해외에서 이렇게까지 잘 안 하거든요. 해외에도 웹 3.0의 개념으로 해서 이게 우리가 제가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유튜브에서 올리니까 저를 보려고 유튜브를 들어오는 그 어마무시한 사람들 그쵸. 때문에 구글의 주가가 요새 그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수백만 명이 지금. 그쵸. 예. 알파벳 시가총액을 저희가 지금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예. 근데 왜 우리가 광고비를 받으면서 뽑힐 때 왜 이렇게 빵 터지는 거야?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광고비를 받는 거에 또 부족해서 거기서 30% 또 수수료까지 띄고 네, 그렇죠. 진짜 이 어마어마한 저희의 그 팬들이 막 하루에도 진짜 무시무시한 슈퍼챗을 저희한테 쏴주시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분들이 저희 좋으라고 슈퍼챗을 쏜 거에 30%를 왜 구글이 가져가냐. 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이 한 분도 슈퍼챗을 안 쏴주시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니까. 네. 예. 이게 웹 입점령의 폐해입니다. SNS에서 페이스북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콘텐츠가 올라오니까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건데 네. 그거에 대한 부가가치는 페이스북이 다 먹지 우리가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받지는 않잖아요. 그쵸. 이게 네. 웹 입점령에 대한 반발심에서 이 빅테크의 반발심으로 웹 3.0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뭔가 상호 내가 뭔가를 한 것에 대한 베네핏을 받는 그런 구조. 직접 가져가자. 예. 네. 그리고 가져갈 수 있는 구조는 블록체인으로 하는 것이 이제 코인의 형식으로 하는 게 그쵸, 제일 그쵸. 나으니까 네. 그런 식의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 특이한 점은 1번은 우리나라는 빅테크 회사가 여기 앞장서 있다는 거. 그렇죠. 네. 대표적으로 카카오. 네. 그리고 웹 3.0의 개념은 사실 그 외국에서도 아직까지 그렇게 잘 통용되는 개념은 네네. 아니에요. 근데 뭔 얘기하다가 슈퍼챗 쏴달라는 얘기였구나. 지금은 웹 2.0 시대이기 때문에 쏘셔도 됩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구나. 네네. 예, 그리고 컴투스 같은 경우도 미국의 블록체인 기업 파이브 스퀘어 5라고 얘기하면은 좀 멋있고 네네. 5 곱하기 5 게이밍에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가 오토체 스타일의 게임 수집형 게임 배틀 오브 네이션을 개발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C2X라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데 해외에 있는 업체를 받아서 그 안에서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뭔가 현금을 고안하고 네네. 거기서 벌어들인 돈을 뭐 거래소에서 팔 수 있게끔 할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컴투스 같은 경우는 그 코인원의 2대 주주입니다. 코인원도 돈 많이 벌죠. 네네. 가상자산 거래소. 그래서 컴투스는 이것도 참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를 잘 모르겠는 게 네. 당일은 한 6% 빠지다가 오늘은 또 엄청나게 올랐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아까 발표했던 그 보라 얘기하고 그날 또 6% 빠졌습니다. 네네. 오늘 좀 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호재인지 악재인지가 되게 불분명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넷마블에서는 모두의 마블 가상 부동산 우리가 사면 그거를 NFT화 네네. 해주겠다. 물론 어유 우체부님 감사합니다. 왜 나한테 안 보죠? 감사합니다. 이게 웹 2.0 시대입니다. 와, 근데 또 많이 주셨어요. 우리가 코인 받을 생각 없어요. 예. 우리 아직 웹 3.0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 크래프톤 빠질 수 없죠. 우리의 네. 크래프톤은
영업이익이 그 매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그 영업이익이 빠졌어요. 그 4분기에는 한 50% 빠졌고 네네. 연간으로는 한 17% 빠졌습니다. 이게 배틀그라운드 새로 나오면서 초과의 성과가 좀 부진했고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네. 이게 마케팅 비용 자꾸 이렇게 광을 파는데 네. 마케팅 비용을 어디다 썼길래 이렇게 실적이 망가지냐. 네. 어디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효율적인 발칙한 경제에 썼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 네. 그리고서 주가가 이게 안 그래도 지금 크래프톤 때문에 진짜 가슴 아프신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주가 한 40% 날아갔으니까. 네네. 뭐 직원분들도 우리 사주 갖고서 거의 퇴사도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사주의 역설. 오르면 나간다. 네. 안 오르면 안 나간다. 네. 그런 역설이 있습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이번에 NFT 메타버스를 내세웠습니다. 거의 게임 회사의 거의 모든 게임 회사가 내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크래프톤도 그림은 참 괜찮아요. 크래프톤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만들고 있는 네이버 제트하고 협업을 해서 김HK님 감사합니다. 또 와. 제가 블록체인은 사기라니까. 웹 3.0 안 돼. 이 웹 2.0 시대에 우리의 그 유튜브님께서 이런 네. 플랫폼을 만들어 주셔서 네. 그러니까 저희와 그 김 HK님과 그 누체부님을 연결해서 이렇게 슈퍼챗도 받게 해주시고 와. 농담입니다. 블록체인 사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그 구도가 좀 예쁘다고 본 거는 카카오 클래프톤 같은 경우는 배틀그라운드 같은 언리얼 엔진 기반의 굉장히 멋있는 그래픽의 네네. 세상을 구현하는 기술이 뛰어나잖아요. 네. 그리고 제페토 같은 경우는 글로벌 서비스를 통해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운영해 본 경험이 많아요. 지금 제페토가 지난번에 제가 3프로TV에서 네이버 관련한 거 얘기했었는데 네. 제페토 매출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거기서 뭐 옷 사고 막 그러는 것들이 꽤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메타버스 플랫폼을 운영해 본 제페토와 여기에 그 세상을 구현하는 것에 메타버스 세상을 구현하는 그런 것에 기술을 가지고 있는 크래프톤이 협업을 해서 만드는 요런 그림은 저는 예쁘다고 봐요. 물론 뭘 만들어낼지는 그 다음 얘기지만. 그래서 주가가 빠졌습니다. 왜? 뭐예요? 일단 실적이 안 좋았고 네네. 보호예수 물량 빠지는 게 있고 지금 게임주가 좀 다 그래요. 워낙 이렇게 오버밸류 됐던 것도 있고 뭔가 NFT나 메타버스 때문에 좀 이렇게 붐업돼 있던 게 좀 내려오고 있는 네네.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이제 글로벌하게 좀 한번 상기해 보면은 제가 그 NC 소프트 관련해 가지고는 얼마 전에 사우디 국부 펀드가 한 얼마더라? 6.7% 정도로 샀거든요. 네. 공시를 했어요. 4대 주주. 네네. 그래서 야 사우디 국부 펀드가 NC 소프트에 어떤 매력을 느껴서 이걸 샀을까? 혹시 아랍계에서 그 리니지가 엄청나게 잘 되고 있나? 뭐 이런 뭐 네네. 상상도 해보고 막 그러면서 약간 좀 기대가 좀 올라왔습니다. 근데 사우디 국부 펀드는 그 사비 게이밍 그룹이라는 그러니까 SGG라는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그 엔터와 스포츠 부문의 역량을 좀 강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사우디 국부 펀드는 단순히 투자 회사로만 볼 게 아닌 게 사우디가 지금 이제 석유 시대 이후를 준비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석유 팔아 번 돈으로 얘네도 코인 파는 거랑 비슷한 건가? 석유 팔아 번 돈으로 그러게. 그 이제 신사업 네네. 엔터가 됐고 친환경 에너지가 됐고 이런 쪽을 좀 강화를 해서 네. 이거를 좀 하고 있는데 여기가 그래서 지금 게임 산업들을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어요. 사우디에서. 그리고 e스포츠 회사인 ESL 게이밍을 한 1조 2천억 주고 인수를 했고 킹 오브 파이터 네. 아시죠? 우리 오락실에서 하던 그 쿄 네네. 뭐 류 아닌가요? 리우도 나오나요? 뭐 잘 킹 오브 모르겠는데 파이터즈. 그게 뭐야 그 아도겐은 아도겐 이거 아니에요? 아도겐은 그건 스트리트 파이터고 킹 오브 파이터 다른 킹 오브 거예요? 파이터 죄송해요. 제 게임 몰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오락실을 안 갔나 봐. 긴가파는 아랑전설에도 나오는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류가 이제 SNK인데 그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가 그 코스닥에 상장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 대주주가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세운 미스크 재단이 여기에 최대 주주인 EGDC라는 데예요. 근데 여기가 그 저걸 선언했어요. 공개 매수. 네네. 상장 폐지하겠다. 어. 다 저한테 파세요. 이것도 일종의 투자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일본에 상장된 넥슨에다가 1조 원을 또 썼고요. 그 일본의 캡콤. 네네. 캡콤 우리도 게임 팩하다 보면 캡콤 이게 나오는 많이 거 봤죠. 많이 네, 봤죠. 네. 여기도 한 4천억 원 정도를 샀고 그리고 그 피파 축구 네네. EA 음. 거기도 많이 샀고
그 GTA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에도 투자를 네네. 했습니다. 이게 정말 이런 게임 회사들을 좀 거대 자본들이 사들이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네. MS의 블리자드 인수도 그렇고 그렇죠. 이렇게 뭔가 많이 사요. 그런 걸 보면은 와 이게 느낌이 게임 산업은 이제 충분히 매력적이거든요. 네네. 이게 두 갈래로 매력적이에요. 하나는 게임 산업 자체가 클라우드화가 되면서 생겨나는 그 확대. 네. 예전에 게임은 그 단말기가 있거나 뭔가 좀 무거운 그렇죠.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는 게 클라우드화가 되면은 이 모바일로도 많은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고 네네. 이러면 게임 시장이 굉장히 확대될 거다. 음. 이걸 구독 모델로 해서 그 유튜브나 네, 스트리밍처럼. 네, 네. 스포티파이나 이런 것처럼 네네. 게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때문에 요 시장으로 보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네네. 또 하나는 메타버스가 됐을 때 거기에 그 세상을 구현하는 기반 기술로서의 게임 네네. 요걸로 해서 게임 회사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갖고 막 여기서 뭐 돈 있으면 사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네네. 이게 우리나라는 저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그 게임 생태계의 그 스토리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요. 네네. 정말 이것도 굉장히 좀 잘 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게 되면은 게임뿐 아니라 그 안에서의 화폐 시스템이라든지 네. 아니면 NFT를 통해서 소유권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 이게 조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게임 회사들은 정말 게임으로서의 매력을 가진 쪽으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네네. 우리나라는 지금 블록체인과 메타버스로 인해서 그 기업 가치가 워낙 출렁출렁 하게 된 측면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 코인으로 네. 인한 그 기대치 또 여기에 시장의 변동성들이 나타나면서 여기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정말 이게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호령할 그 어마무시한 플랫폼이 만들어질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코인 파는 데만 열중하다가 지금 이렇게 게임 산업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에서 혹시 밀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어렵네요. 어렵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네. 넘어가겠습니다.